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자, 송동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원래 담당 날이 아니지만 맞습니다. 어떻게 또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또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 송동현 대표입니다. 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금융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근데 오늘 사고 있는 종목은 써니전자라는 사실. 그래요? 네, 그것과요. 기관은 또 LG전자, 동국 SNC,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사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참 좋은 여행, 대한항공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LG전자인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파이터 1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라인업 궁금한데요. 1라운드 파이트! LG전자와 강원랜드가 만났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2포인트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게 맞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LG전자와 강원랜드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장 오늘 시장에서 핫한 섹터죠. 그렇죠. 일단은 뭐 전기 관련된 자동차라든지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또 배당의 매력이 있는 또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공략을 할 때는 일단은 과대 낙폭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거나 둘 중 하나가 좋은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핫한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종목이 너무 두 개 많은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다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 강원랜드의 대결. 오늘 둘 다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승자 열어주세요. 네, 외국인의 선택 LG전자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아무래도 애플카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애플카, 그리고 애플카가 이제 그 2차 전지 쪽으로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LG가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과 가장 협력이 깊은 그런 또 공급사이기 때문에 일단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LG 쪽과 연계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킹리적 가심이 좀 발동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LG전자 같은 경우는 벤츠의 전기차 부품을 또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부터의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마그나와의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동 부품에 대한 그런 공급사로서 계속 역할을 이어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등 이런 전기차 부품 공급사, 아직 애플카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제 애플과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LG 그룹들 간의 그런 관계에 좀 힘입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익치도 올해 최대 이익 가능성이 현재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좀 저점에서 강하게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애플카 이슈도 그렇고 LG 그룹사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은데, LG 그룹사들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LG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하고 이제 완전히 전장 부품 회사로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를 주축으로 해서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LG 관련된 그룹사 전체가 거의 그 자동차 부품 회사 쪽으로도 거의 자동차 한 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LG 그룹이 다 모이면.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LG 그룹사는 대표적인 이제 전장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서의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를 필두로 LG 그룹사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LG전자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좀 오르긴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따라가도 될지. 뭐 어제처럼 비슷한 위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공략하는 위치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네요. 예, 장기평선에서 이제 주가가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급증을 하면서 단기 종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는요 14만 6천 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먼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13만 5천 원. 이 라인이 깨지면 아무래도 매물이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좀 많이 분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가를 더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3만 5천 원 LG전자고요.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살펴봤습니다. 바로 스코파이터 2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오늘 또 보기 좋네요. 네, 오늘은. 보기 좋죠. 주성 엔지니어링과 이녹스 첨단 소재. 영어가 끼면은 조금 더 CJ팀에 한번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되도록 영어면 영어, 한글면 한글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워낙 둘 다 핫한 이제 종목이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향후의 산업 성장 분야와 좀 결합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섹터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맞아요. 둘 중에 한 종목이 조금 더 저는 약간의 차이인데 비전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는 오. 관점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게만 또 들으면 결과는 또 상당히 궁금하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녹스 첨단 소재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 기대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대결 승자 누군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픽, 이녹스 첨단 소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OLED 쪽을 더 괜찮게 보신다. 아무래도 일단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실적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현재 좋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찾아야겠죠. 아무래도 이 OLED 쪽에서 이제 더블 OLED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지금 생산 가동 효과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아이폰 쪽에 지금 수요라든지 공급이 굉장히 크게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아이폰 14라든지 아이폰 13 자체로도 현재 계속 가동 효과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삼성에 대한 고객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호조에 대한 수혜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적진 않았지만 향후에 XR 기기라든지 이런 VR 기기라든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됨으로써 이 관련된 섹터가 또 O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도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럼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은 약간 조금 높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 정고점을 이미 한번 넘어선 자리가 나왔죠. 맞아요. 네. 한번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자침 추세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종고점을 너무 많이 갱신하는 그런 그렇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좀 신규 공략하기 좀 그렇고요.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일단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전 고점을 넘어선 자리에서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목표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목표가 현재 51,300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1차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 라인대인 오.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평소보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목표가를 또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가 네. 6만 원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4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송도현 대표의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세요. 네. 오늘 공략주 라파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송도현 대표와 방송을 하기 전부터 네. 뭔가 송도현 대표님의 네. 대표 종목들 두 개를 뽑아라 한다면 ST팜과 라파스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뭔가 필살기가 나온 느낌이 들어요 오늘. 네, 오늘 사실 좀 이슈가 있었죠. 매드팩터 이슈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크게 좀 불이 번졌어요. 그렇죠. 약간은 과매도가 좀 나왔을 정도로 좀 관련이 없는 종목임에도 좀 과투매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낙폭과대 공략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의 이슈가 뭐 바이오 투심의 악화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청약을 받기 위한 그런 또 수급에 대한 출애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또 하필 이제 팍스로비드가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내로 오후 2시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라파스는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 화장품을 만들면서 그러니까요. 실적을 오고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단계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인지가 시장에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파스의 향후 비전 자체는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이 제형 변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이 시장이 $62만 달러의 시장인데
2030년 정도가 되면은 12억 9,400만 원 달러, 즉 9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66% 정도가 됩니다. 즉 그만큼의 성장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라파스는 DN이라는 이 마이크로 니들 그 대량 생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특허 보호가 되어 있는 대량 양산화가 장점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계속적으로 아직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팍스로비드가 들어온다 하지만 경증이라든지 중증에 대한 그런 백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mRNA 같은 이런 바이오 약품 시대가 전개가 됨으로써 이 mRNA 같은 만성 질환이 필요한 그런 쪽에서 이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주사를 맞거나 이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무통증 주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료 폐기물도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모멘텀으로 좀 본다면 치매 치료에 대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보령제약과 함께 BR4001 이 치매 치료제도 현재 개발을 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요즘에 정치권에서 그래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정치권에서 정치권에서 이슈요? 잘 모르겠는데요.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제. 네, 탈모 그쪽에도, 연관이 지을 수 있나요? 예, 탈모 치료제 쪽으로도 이 마이크로 니들이 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여러 이슈로 굉장히, 이게 탈모도 어차피 만성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 쪽에서의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이제 경영진과의 어떤 약간 이슈가 있는데, 약간 M&A에 대한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M&A 바람이 불면 또 시세가 또 가파르게 또 네.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낙폭과대 종목으로서 한번 라파스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 낙폭 과대라서 라파스기보다는 라파스 모멘텀 쫙 얘기해 주시는데 네. 거의 한 2분 동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진짜 라파스 학 박사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라파스 일단 가격 전략이 전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방금 모멘텀 얘기해 주실 때 에너지 네. 솔루션으로 인해서 좀 수급 빠져나가는 것도 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업종이 좀 그렇죠. 약한 흐름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전 자리가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저점이 이탈되는 자리에서 쉽게 이제 손이 가기에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오늘은 일단 시장의 어떤 영향권에 비해서 다소 낙폭이 과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가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37,000원 위에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0원 위에서 1차 매수가 드려보겠고요. 물론 네. 조금은 이제 시세가 좀 약간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저가권이면 추세를 제가 이제 보더라도 약간 낙폭 과대권으로 진입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먼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는요 37,000원 이하가 아니고요 37,000원 이상에 올라왔을 때의 매수 전략을 잡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36,9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라파스이기 때문에 후에 목표가는 7만 원이고요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혔습니다. 손절가 3만 원의 라파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수급파이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